안녕하세요. 네, 오늘은 보내주신 기사들 보면서 요즘 기술 동향을 좀 깊게 파보려고 합니다. AI가 스스로 학습하는 새로운 방식부터 해서, 어, 이제 온라인으로 살 수 있다는 휴머노이드 로봇 이야기, 또 큰 기술 기업들 지분 변화 소식, 그리고 우리가 매일 쓰는 메신저 앱 보안 문제까지 정말 다양한 주제들이죠. 지금 기술 세계에서 어떤 중요한 변화가 있는지 그 핵심을 같이 짚어보시죠. 네, 그렇습니다. 오늘 다룰 내용들이 사실 다 연결되어 있어요. 뭐 AI 발전, 로봇 상용화, 또 반도체 산업의 어떤 지정학적 변화, 그리고 플랫폼의 책임. 이런 큰 그림 안에서 오늘 자료들을 보면서 그 의미를 한번 같이 생각해보는 시간이 되면 좋겠습니다. 와, AI가 스스로 자아 성찰을 한다니 GAPBO라는 새로운 강화학습법 UC 버클리 같은 데서 개발했다는데 이게 기존 거랑은 어떻게 다른 건가요? 네, 가장 큰 차이점은요. AI가 단순히 뭐 잘했다, 못했다 이런 점수만 보는 게 아니고요. 자기가 추론하는 과정이나 아니면 오류 메시지 같은 거 있잖아요. 그런 자연어 피드백을 직접 보고 분석해서 스스로 개선한다는 거예요. 자연어 피드백이요? 네. 연구진들은 이걸 피드백 엔지니어링이라고 부르더라고요. 덕분에 기존 방식보다 훨씬 적은 시도, 또 비용도 적게 들면서 성능은 더 좋아졌다는 거죠. 어, 얼마나 좋아진 건가요? 구체적으로? 네, 발표된 걸 보면 기존 방식, 그 GAPO라고 하는데 그거 대비 시도 횟수는 최대 35배나 적고요. GPU 비용은 15배 적게 쓰면서도 성능은 최대 19%까지 더 높게 나왔다고 합니다. 와, 35배, 15배. 엄청나네요. 그럼 이게 뭐랄까 좀 더 복잡한 AI 만들 때 도움이 많이 되겠는데요. 맞습니다. 특히 기업에서 사용하는 복잡한 AI 시스템 개발할 때 아주 유용할 걸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또 갑자기 나타나서 성능이 엄청나다는 이미지 AI, 나노바나나 얘기도 있어요. 레딧 같은 데서 평가가 엄청 높던데 이게 혹시 구글 비밀 프로젝트 아니냐? 뭐 이런 추측도 있더라고요. 네, 그런 소문이 돌고 있죠. 왜냐하면 이 AI가 만들어내는 이미지의 어떤 질감이나 스타일이 구글 기술하고 좀 비슷하고요. 또 과거에 구글이 내부 프로젝트 이름으로 과일 이름을 썼던 적이 있거든요. 뭐 그런 점들 때문에요. 아, 그런 배경이 있었군요. 성능은 어떻다고 평가받나요? 네, 그 배경 좀 바꿔줘. 같이 간단하게 말해도 레이어 없이 자연스럽게 편집해주고 또 여러 이미지에서 같은 캐릭터를 계속 일관성 있게 그려내는 능력이 뛰어나다고 해요. 진짜 구글 거라면 이미지 AI 시장에 또 큰 변화가 오겠네요. 근데 아직 확실한 건 아니고요. 그렇죠. 아직 공식 확인된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리고 일부 결과물 보면 뭐 디테일이 좀 이상하다 이런 지적도 있어서요. 섣불리 판단하긴 이릅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럼 AI 얘기는 여기까지 하고 이제 하드웨어 쪽으로 넘어가 볼까요? 중국에서 휴머노이드 로봇을 온라인 쇼핑몰에서 판다는 소식이 있던데요. 네, 맞아요. 에지봇이라는 회사인데 징둥닷컴 같은 온라인몰에서 판매를 시작했어요. 제일 저렴한 모델이 링시 X2 청춘 버전이라고 하는데 우리 돈으로 한 1,890만 원 정도부터 시작하고요. 1,890만 원. 와, 네, 키 169cm 정도 되는 모델은 한 3,240만 원 정도 하고요. 아직은 뭐 엔터테인먼트나 안내용 정도로 보이는데요. 중요한 건 연구실이나 공장이 아니라 이제 일반 소비자가 온라인에서 살 수 있게 됐다는 점이죠. 이게 상용화에 굉장히 중요한 신호라고 봅니다. 거의 2천만 원부터 시작이면 아직은 좀 비싸긴 한데 그래도 온라인 구매가 가능하다는 것 자체가 큰 변화네요. 그렇죠. 사족 보행 로봇은 또 한 250만 원대부터 있어서 상대적으로 저렴하고요. 하드웨어 하면 또 반도체 얘기도 빼놓을 수 없는데 인텔 관련해서 좀 특이한 소식이 있더라고요. 미국 정부가 나선다면서요? 아, 네. 블룸버그 보도인데요. 트럼프 행정부 쪽에서 반도체법 보조금을 그냥 현금으로 주는 게 아니라 이걸 인텔 지분으로 전환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는 거예요. 한 10% 정도요. 네. 정부가 직접 기업 지분을 갖는다고요? 네. 만약 이게 진짜 실현되면 미국 정부가 인텔의 최대 주주가 될 수도 있는 상황인 거죠. 와, 이건 상당히 이례적인데요. 어떤 의도로 봐야 할까요? 아무래도 요즘 TSMC나 삼성전자와의 경쟁에서 인텔이 좀 어려움을 겪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자국 대표 반도체 기업을 지원하면서 동시에 국가 핵심 산업에 대한 통제력을 좀 강화하려는 움직임 아니냐 이렇게 해석되고 있습니다. 최근에 뭐 히토류나 철강 쪽에서도 정부 역할이 커지고 있다는 얘기가 있었는데 비슷한 맥락일 수 있겠네요. 네, 그런 흐름으로 볼 수 있습니다. 다만 시장에서는 정부 개입 확과에 대한 의문도 좀 있고 해서 인텔 주가가 잠시 떨어지기도 했어요. 그리고 소프트뱅크도 인텔에
한 20억 달러, 우리 돈으로 2조 8천억 원 정도 투자하기로 했다는 소식도 같이 나왔습니다. 그렇군요. 자, 그럼 마지막 소식으로 넘어가 볼까요? 이번엔 우리 주변의 플랫폼 이야기입니다. 카카오의 브랜드 메시지, 그러니까 친구톡 기능이 피싱 사기에 악용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왔어요. 이거 저도 가끔 좀 헷갈리는 메시지 받을 때가 있는데 같은 발신자 정보를 제대로 확인 안 해서 사기꾼들이 그냥 인증 안 된 번호로 마치 공식 채널인 것처럼 꾸며서 피싱 메시지를 보낼 수 있다는 거예요. 아, 그럼 받는 사람 입장에서는 이게 진짜인지 가짜인지 구분하기가 어렵겠네요? 그렇죠. 이용자 입장에서는 공식 알림이랑 구분이 잘 안 되니까 피해를 볼 수 있다는 우려가 큰 거죠. 카카오 쪽에서는 뭐라고 하나요? 카카오는 해당 메시지가 채널 친구 추가 안 한 이용자에게 안내 문구가 나간다고 설명은 하는데요. 근본적으로 발신자를 검증하는 시스템 자체에 좀 문제가 있는 거 아니냐, 이런 비판을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플랫폼 신뢰도랑 직결되는 문제라서 좀 주의 깊게 봐야 할 것 같아요. 네, 오늘 정말 다양한 소식들을 빠르게 훑어봤네요. AI는 이제 스스로 피드백하면서 똑똑해지고 지파엔 또 정체는 불분명하지만 강력한 이미지 생성 능력 나노 바나나도 보여줬고요. 로봇은 이제 온라인 쇼핑이 가능해졌고 에지봇, 반도체 산업에서는 정보 역할, 인텔이 커지는 모습도 봤습니다. 동시에 우리가 매일 쓰는 플랫폼의 보안 문제, 카카오도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되네요. 네, 맞습니다. 기술은 점점 더 똑똑해지고 우리 생활 가까이 다가오고 있는데 이걸 뒷받침하는 어떤 산업 구조나 안전망은 계속해서 새로운 도전에 직면하고 있는 것 같아요. 여기서 한 가지 더 우리가 생각해 볼 질문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점점 강력해지고 일상 속으로 깊이 들어오는 AI나 로봇 기술이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이런 산업 구조 변화나 보안 문제와 딱 만났을 때 과연 어떤 새로운 기회를 만들어낼지, 또 어떤 예상치 못한 위험을 가져올지, 이 기술 발전 속도하고 우리 사회 시스템이 변화하는 속도, 이 사이의 균형을 어떻게 찾아야 할지 좀 계속 고민이 필요한 시점인 것 같습니다.